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체적 흐름에 대한 부분들, 피벗 테이블로 바로 연동되는 부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다음 과정에 대한 부분, 이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가져와서 시각화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루틴은 똑같으니까 제가 빠르게 그냥 진행할게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하셔서 여기서 나와져 있는 파워쿼리 버전이랑 엑셀에 있는 파워쿼리 버전은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의 장점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업데이트가 한 달에 한 번씩 된다라고 하는 거, 거의 업데이트가 한 달에 한 번씩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빨리빨리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스들 있죠. 가져온 소스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 파워비아이, 엑셀에서 진행되는 파워쿼리에서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에젤 파일 가서 에젤 파일에서 엑셀 시각화. 원본 파일 제가 불러올 거고요. 불러오면 루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확인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돼요. 자, 스킵하셔도 되니까. 다시 한번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보고 확인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쉽게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개의 시트가 필요하니까 두 개의 시트를 저희가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이 있으면 굳이 엑셀이 없어도 데이터를 핸들링하거나 데이터 결과물 내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잘 만들어 놨지? 이렇게 되면 엑셀이 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CSV 파일이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데이터를 그냥 불러와서 그냥 써버리는 거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첫 번째 저희는 그러니까 피버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언피벗 하셔야 되죠. 마찬가지로 루틴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습격된 거 지우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나오는데, 여기 엑셀 버전하고 틀린 점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엑셀에서는 여기에 컬러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컬러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컬러바가 있습니다. 컬러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도한 쓸데없는 짓을 좀 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정성을 들여서 개발자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죠. 여기 보시면은 얘 밑에 녹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열 이름 바로 밑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갖다 대시면 좀 기다리시면 컬럼 1 유효한 게 267개 99%고 그 다음에 오류는 없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거 2개인데 1% 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빈 내용이 데이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 좀 기다리시면 오류가 있는지. 인텔리전트하게 AI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컬럼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아주 쉽고 빠르게 시각화시켜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사용자한테. 이런 거 있으니 뭐라고요? 참고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원본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필요 없죠. 행 제거할 겁니다. 상행 제거하는데 4개까지 제거할 거죠. 약간 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왜냐면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4개 날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첫 행을 글머리를 올리셔야 되겠죠. 글머리를 올려야지만 언피벗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열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열 피벗 해제. 그러면 연도와 데이터 속성이 각각 열로 분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성 더블 클릭하셔서 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값 더블 클릭하셔서 증가율이라고 일단 이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증가율. 첫 번째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 쉐이핑 기능은 다 끝났어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저희 입맛에 맞게끔 구조화시키는 작업은 다 끝났고요. 두 번째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 없는 테이블이 2개의 테이블이니까 삭제하고요. 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첫 행을 글머리로 올리겠습니다. 어느 거 먼저 하셔도 상관없죠. 루틴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빈 열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 빈 열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터 값으로 제거하셔도 돼요.
제거하셔도 됩니다. 일단 요건 남겨놓은 상태에서 저는 나중에 요거 뭐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이렇게 다듬는 부분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자, 쿼리 병합을 선택하시는데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두 개의 원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 참조 테이블 요거 아니라 저는 어떻게 돼요? 인구 증가율 테이블 뭐 어떤 것에 상관없긴 하죠. 인구 참조 테이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리 코드를 통해서 두 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확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 필요 없고 원래 이름으로 확인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파이널 데이터죠. 파이널. 실용적인 파이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에 대한 부분은 적용 및 닫기. 여기서는 그게 없죠. 뭐가 있냐면 다음으로 로드가 필요 없죠. 그냥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작업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이제 가져오는 작업, 엑셀로 따지면 엑셀로 가져오는 작업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뿌려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지1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 최종 마지막 두 개의 테이블을 전세계 인구 증가율과 전세계 인구 증가율 참조 테이블 두 개를 참조해서 하나로 맞춰준 게 저희가 입맛에 맞는 필요한 요소들만 하나로 합쳐진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데이터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테이블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도화지라고 보시면 되죠.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처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BI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시각하는 거 거기에만 목적을 두시면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데이터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가져온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세 번째 모델을 보시면 각각의 가져온 데이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져 있죠. 여기에는 인텔리전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 그룹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에 대한 관계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컨트리 코드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 컨트리 코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열 이름이 똑같으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접근 아닙니까? 열 이름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구나. 좀 속성이 관련이 있는 데이터구나 생각을 하고 얘가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하는데 기특하게도 뭐예요? 여기 별 표시가 되어 있죠. 별 표시는 많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많은 데이터, 여기에는 어떻게 인구 증가율에는 중복이 없는 한 개의 데이터. 그래서 그 관계까지도 얘가 참조해서 자동으로 관계를 가져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붙여서 머지로 하나 가져온 거고 이 머지 하나만 가지고 저희 작업할 거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이 작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 3, 4개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2,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참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참조가 돼서 기본적으로 스타 스키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스노우플렉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세계 인구 증가율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가보시면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점점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인구 증가율 보시면은 여기에 점점점 요거 보이시죠? 점점점 여기에 뭔가 추가 옵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현재 어디냐면 요 두 번째 항목 데이터예요. 데이터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데이터 항목을 보는 측면인데 여기에서 추가 옵션을 쭉 선택해서 누르시면 여러 가지 뭐 집계 관리, 쿼리 편집 여러 가지 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뷰에서 숨기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떻게 돼요? 데이터 보고서 뷰 숨기기. 그러면 얘가 좀 흐릿하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테이블도 저는 보고서 뷰에서 숨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얘는 데이터로서는 존재하잖아요. 데이터는 존재하는데 시각화해서 보시면 이제 시각화해 가보시면 머지 우리가 보여주는 한 개의 데이터만 있죠.
데이터 시각화해서 기본적으로 얘를 핸들링 할 때 이게 채용 결과물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태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인구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참조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용자한테 이 원본 소스, 즉 참조되는 원본 소스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기에 좀 혼동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참조 테이블이 되게 많을 텐데 테이블이 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좀 뭐라고 그러나요? 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많아, 복잡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 파워 BI 데스크탑은 이런 전제가 뭐냐면 대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얘는 공유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게시가 보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시라고 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게시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워 BI 데스크탑, 파워 BI.com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올린 다음에 오피스 365 쉐어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얘를 뭐 인베디드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인베디드 기능을 통해서 안에 더 집어넣을 수 있고, 뭐 파워 BI 서버를 만든다고 하면 서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또 만들어서 거기 안에 또 만들어서 인베디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각화를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유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접근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뭐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러면서 실시간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공유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원본을 안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들이 원가를 만약에 원가는 기업 비밀인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룹한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 이 단에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서 어떤 권한에 대한 설정이죠. 뭔가를 보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희 간단하게 시각화에 대한 종류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냥 그 구조만 따지고 보신다고 하시면 엑셀에서 만들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만드시다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렬과 그 다음에 테이블의 차이는 보시면 여기 확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약간 아이콘 모양이 틀리죠. 그냥 테이블은 그냥 상단에 글머리 해당되는 부분만 색깔만 변해졌지만 여기는 맨 하단하고 맨 오른쪽에 색이 틀려져 있죠. 집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우리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총합계, 열 총합계, 그 다음에 행 총합계가 나오는 것처럼 집계 값이 나오는 게 행렬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만 나열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는 내가 먼저 원하는 시각화 있죠. 종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얘를 찍으시는 거죠. 저는 누적세로 막대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각화가 여기에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어떠한 시각화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각화에 대한 첫 번째 지금 보시는 거 필드가 나오죠. 축, 그러니까 요 축입니다. X축, Y축이죠. 이 축에 대한 부분을 뭘로 할 거냐? 저는 예를 들어서 국가 이름이 축으로 가라. 원하는 데이터를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럼 국가 이름이 축으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있죠. 이게 값으로 가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막대 형태의 이런 형태가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 뭐가 있었죠? 엑셀에서 보시면 슬라이서가 있었잖아요. 슬라이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깔때기 모양의 슬라이서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표 모양이 되는데 깔때기 이게 슬라이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슬라이서 기능은 저희 엑셀에서 보셨다시피 필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시각화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슬라이서를 선택하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저는 코드가 아니라 인컴 그룹에 대한 부분을 필드로 가져와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하이 인컴, 그 다음에 로우 인컴, 이렇게 인컴에 대한 그룹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퍼, 미들 인컴을 딱 선택하시면 슬라이스가 돼서 원본 내용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 저는 다시 또 파이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파이 차트가 들어가져 있죠. 파이 차트가.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전별 그 다음에 증가율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증가율. 다음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로 제가 하이 인컴을 선택하면 하이 인컴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의 이름별로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그 하이 인컴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 안에는 스토리텔링도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요걸로 오래전부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 드라이브,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번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파워 BI 대시보드,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의 이런 시각화를 만드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업체 담당자분들은 어차피 이게 보고서잖아요. 근데 보고서가 가공되지 않고 다이렉트로 사장님한테 또는 어떤 의사결정권자한테 보고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냉철하게?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적당히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만약에 실적이 적나라하게 보고가 되면 문제가 생기니 데이터를 마사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동적이고 실시간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게 당연히 싫겠죠. 이번 달 실적이 안 좋거나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깨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적당하게 뭉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그거 염려스러운 경우도 봤고, 그렇다고 하면 담당자가 중간에 한번 데이터를 마사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사결정권자나 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직원은 보고서를 가감없이 나한테 아주 정직하게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믿고 사는 사회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번쯤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이러한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끌어오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구현되는 부분에서 물론 장난질을 치게 되면 그렇죠? 큰일 나겠죠. 데이터 중심으로 왜 우리가 시각화를 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본적인 루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루틴만 보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이 내용들 좀 뭔가 좀 바꾸고 싶고 예쁘게 꾸미기 싶고, 그 다음에 기능도 좀 더 넣어서 얘를 선택하면 뭐가 좀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전반적인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픽스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왔다 갔다 그러시고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감이 막막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각화하시는 거 그냥 이 시각화 더 이상 뭐 그게 없어요. 약간은 이제 꾸미고 뭐 색깔 꾸미고 뭐 이제 크게 줄이고 뭐 이런 거 뿐이지 뭐 대단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링해서 모델링을 하느냐. 지금 보시는 여기 모델링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만들어서 하나에 대한 테이블로 만드는 거니까. 이때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그냥 다 가져와서 만드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개념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일단 저희는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개의 테이블을 머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테이블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원하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플랫한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왜냐하면 동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추후 저희가 보시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다듬는 기능밖에 없어요. 전반적인 굵직한 메인 스토리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먼저 이 루틴에 대한 부분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를 뭔가 좀 내가 원하는 형태를 좀 바꾸고 변형하고, 그 다음에 걔를 기본적으로 데이터 시각화시킨다. 이런 루틴만 좀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뭐 변형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이 지점이 어느 지점에서 손대야 될 부분인지, 또 어느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지 퍼포먼스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한번 보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저는 또 중간중간에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시각을 볼 수 있는 이런 루틴 구조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잘한 기능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잘한 기능들을 가지고 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합된 어떤 하나의 샘플링, 모델링 가지고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또 만드시고,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요즘 많이 바쁘시겠지만,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조금씩만 여러분이 투자하셔서 사부작 가시면 돼요. 뭐 하루아침에 교육 수업 들으시고 당장 이걸 만들어야 되는 그런 꼭 미션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차근차근 서서히 만들어 나가시면 정확하게 잘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류 없이 가시는 게 좋지, 빨리빨리 만든다고 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자, 저랑 같이 그 긴 여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착실하게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들은 현재 지금 MS 국민교육센터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육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소 하루에 30만 원씩의 교육비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고스란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